급격한 도시 발전 환경에 처한 길고양이가 너무나 비참하고 척박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마음이 아파 여러 경로로 통해 후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영상을 남겨봅니다. 길냥이를 이용해 자신의 먹거리로 챙기려는 채널이라고 단정짓고 A 채널 죽이려는 김말땡님 채널의 잘못된 부분을 고합니다. 이전에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마 초등 5학년 때일 겁니다. 재미로 개구리를 많이 잡아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사기로 물을 주입한 개구리가 도망을 가서 멀찌감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그 눈에서는 원망과 슬픔에 비쳐 순간 전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런 후 전 곤충도 죽이지 못하는 놈으로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속죄로 머리를 깎고 중이 될까 고민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후부터 육식을 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군에 입대하였는데요. 불행인지 경기도 평택 캐맨프리 미군 부대인 카투사로 입대했습니다. 문제는 육식을 금하고 있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곤경에 빠졌답니다. 아침, 중식, 저녁 모두 육식입니다. 보름간 채소와 빵으로만 버티다 결국 힘에 겨워 육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동물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품에 온 동물은 죽을 때까지 함께합니다. 이전에 함께한 고양이 한 마리와 멍멍이 4마리과 함께하다 수명을 다하여 별 하나, 둘, 셋 될 때의 슬픔은 뭐라 표현이 안 됩니다. 슬픔에서 2번 다시 반려동물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고요. 와중에 어느 날 아기 길냥이 한 마리가 굶어 양쪽 갈비뼈가 붙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전 트라우마에 빠져 헤매는 중에 주변 4마리 생후 8개월 정도 된 길냥이가 보였습니다. 눈에 밟힌 길냥이를 보는 순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도 멀리하고 사료와 캔을 의지와 관계없이 하루 2번 급식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곳은 딱딱 붙은 주택가이며 주변 사람들이 길냥이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해코지를 할 사람뿐이었습니다. 냥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향은 부산이지만 경기도 평택에 거주합니다.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곳은 부산 모친 집이며 사연 등으로 당분간 거처하는 처지입니다. 모친은 길냥이를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제 뜻대로 하지 못하여 냥이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 몇 군데 3개월 정도의 임시보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전 평택에 갈 때 데리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처한 상황이 다급하고 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동물 채널 신입으로서 여기저기 눈과 귀동냥 등 몇 군데 의뢰를 해봤지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말땡님 채널에 눈으로 채팅하다 답답한 마음에 제 소개를 하고 풋집사님에게 인보에 대해 여쭈어 줄 수 있나 했으나 결국 웃기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고함질에 놀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찍소리도 안 하고 지냈는데요. 지난 4월 9일 김말땡님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김승우님이 대뜸 나보고 미친놈 이라고 공연성의 장소에서 댓글로 남겨 이에 전 김말땡님의 채널에서 일어난 일이라 정중한 글로 설명을 하고 지난 4월 9일 김승우님에게 해명에 대한 요구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김승우님은 아무 댓글도 없었으며 김말땡님이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언제 봤다고 인보냐? 며 A 채널로 가랏. JC한테 가랏. 프이모님이랑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느냐? 라고 하며 도저히 이해도 알 수도 없는 글을 남기고 저를 비방했습니다. 이럼에도 바보같이 조용하게 있는 저를 지난 4월 17일 김말땡님의 자신의 채널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저보고 또 한 번의 닉네임을 밝히면서 자신의 성격에서 나오는 야박한 말투로 폭력을 했습니다. 지성이면 지성인답게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 기하고 자신 생각에만 의존하여 상대를 짓밟는 짓은 어쩜 자존감이 낮은 민낯을 스스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김말땡님, 한 번 더 묻습니다. 제가 뭐 어찌했다고 사람을 모략시키는지 모르겠고요.
그날 풋집사님께서 쉼터 관두고 새로운 집을 얻어 쉼터 운영을 한다 해서 저 입장을 설명하고 인보에 관한 비용 등 말하면서 전달 가능할까요? 며 이해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김말땡님은 왜 내가 그런 말을 전하느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느냐? 나는 A 채널 죽이기 위한 채널이다. 라고 큰소리 질러대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냥 참는 게 좋다는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했을 뿐인데 왜 나를 끈끈이 공개창에 올려내려는지 진짜 이해 안 갑니다. 김말땡님 그리고 구독자님 말로 상처 주고 있는 사람의 특징에 피해야 할 인과관계를 망치는 말과 태도에 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존경받고 싶다면 무엇보다 듣기 좋게 말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의 말들이 모두 향기로울 수는 없겠지만요.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 또는 화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자신의 사고의 방식으로 나열하여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직설적으로 내뱉은 후 자신의 성격이 다혈적이라서 그렇다는 방패막이를 세우고 이내 자신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당한 이유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라고 역으로 탓합니다. 말은 상대적이며 서로의 생각과 말을 세세히 들어보고 각자의 판단의 몫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나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도 자기 성격이 단순해서 다혈적이라 이해해달라 등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격을 방패로 삼아 뒤로 숨습니다. 사람은 비록 타고난 성격에 차이가 있지만 태도와 어휘에서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물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다, 사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실과 성격은 상대 마음의 상처 또는 화나게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맹목적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유에서는 그 사람의 말은 자신의 성격이라는 단어를 들먹이면서 자신을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이런 행동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기준으로 착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히 서로의 말, 사정, 이유 등 알아본 후 정확한 사실 근거로 자기 생각을 거친 뒤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상대의 말에 고민하고 상처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즉, 휘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생각 없이 마구 쏟아내는 험한 말 등의 맞장구를 칠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치도록 하는 것이 진정 곧 바른 동성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이유를 묻거나 설명을 요구하면 아주 성가시게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내면서 욕부터 합니다. 아울러 짧은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말을 막아버리는 짓을 합니다. 이에 반대로 자신이 필요한 것에 상대가 동의하면 좋아라, 죽으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반대하면 자신에게 이럴 수 없다, 버럭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기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틀어지고 이때도 끝까지 자신의 성격에 변명을 늘어놓고 뒤에 숨어 자신의 행동을 전개를 시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평화롭게 어울리는 방법 등을 그런데 고압적인 태도나 급한 성격 이런 행동은 옳지 않다는 것을 방관하는 것 역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곁에 사람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천박한 말투, 걸친 욕은 아무리 바른 생각이라도 신뢰가 믿음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이런 사람의 공통점에서는 상대의 처지는 아량곳하지 않고 험한 말로 표현을 하면서 공과 사의 부분이 객관적이라며 비평 및 토론에서 상대방을 공격 또는 충고할 때도 쩔렁쩔렁 고함을 지르면서 제3자의 객관적 충고라는 미녀 아래 상대가 듣기 거부한 말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천박한 말투는 자신의 성격과 교양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박하고 천박한 말투가 냉철한 모습과 공과 사를 구분하는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착각이 사람을 잃게 합니다. 어쩜 그 사람의 우월감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를 원한다면 좋은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욕먹을 감수를 하더라도 바로 잡아주면서 원하는 목적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개중에 천박한 저질스러운 말투를 쉽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채널장이라는 우월한 생각에서 마음 아픈 말을 쉽게 합니다. 예를 보면 나가고 싶은 사람은 다 필요 없다. 꺼져. 라고 욕설 등 이런 일들 빈번하게 이어지는 것은 그 사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동조하고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지속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도전으로 여깁니다. 잘못은 그냥 어쩌다 한 실수일 뿐이라고 변명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소소한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자기를 돋보이게 할 만한 화제로 방향을 틀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자기 주장만 하는 개소리로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불통인 사람입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점을 달리하는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자기 곁에 떠나는 사람들을 자신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에게 마구 욕짓을 합니다. 떠나는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인과관계에서는 누가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여 권위가 떨어지거나 창피해서 구차스러운 변명과 상대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오히려 자신을 위한 성장이며 모든 사람에게 인증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어쩜 완벽한 사람보다 실수하면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더 인간적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리더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함께 곁에 있을 사람들이 지적하고 수정하여 제대로 된 길을 가야만이 응원을 받고 얻고 자는 목적 달성을 이루어냅니다. 스패널 또는 구독자이면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보필을 해야 합니다. 종룡은 금물입니다. 긴말땡님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 고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변호사를 임용한다 해도 재미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즉, 논쟁에서 피곤의 연장이며 설상 서로 처벌이 오가고 한다 해도 미약할 뿐의 땀의 대가에 비해 이득이 없다는 견해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고생함에 응원하옵고 님의 뜻대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견해일 뿐 이에 토달아 욕질은 삼가 바랍니다. 두 번 다시 님의 채널에서 저를 언급하지 않게 처신을 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경고가 아니고 간절한 부탁입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긴말땡님의 채널 4월 9일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과 댓글 확인하시면 확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